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희재 선수의 FC 바이에른 뮌헨과 셀틱 FC 간의 2024-2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플레이오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한 셀틱 FC는 스코티시 프리미어십의 바이에른 뮌헨과 같은 스코틀랜드의 독보적 최강 전력을 지닌 팀으로서 셀틱 FC는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라는 큰 무대에서도 3승 3무 2패라는 굉장한 호성적으로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에 안착한 팀이긴 하지만 FC 바이에른 뮌헨과 셀틱 FC는 양팀의 객관적인 선수단 시장까지 평가액이 무려 7배 이상 차이가 날 만큼 절대적인 수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리 셀틱의 홈 구장 셀틱파크에서 치러지는 경기라고 해도 바이에른 뮌헨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김희재 선수는 올 시즌 나폴리 시절의 폼이 돌아온 듯한 미친 듯한 활약으로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얻고 있고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 심지어는 포칼컵 경기에서도 거의 엄청난 출전 시간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워낙 많은 출전으로 인해 아킬레스건 쪽 부상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휴식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의 뱅상 콤파니 감독은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 다요 우파메카노, 요슈아 키미히, 레온 고레츠카, 해리 케인, 르로이 사네, 에릭 다이어, 마이클 올리세, 하파엘 게레이루, 콘라드 라이머, 자말 무시알라 선수까지 결국 김희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부상으로 인해 벤치 명단으로 빠지면서 정말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게 되었고 김희재 선수의 빈 자리는 1순위 백업 센터백인 에릭 다이어 선수가 메우게 되었으며 그 외 포지션에서는 사실상 로테이션이 가동되지 않은 강력한 라인업으로 약체팀 셀틱 FC를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셀틱 FC의 경우 대한민국의 양현준 선수가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또다시 선발로 나섰는데 실패를 했는데 양현준 선수는 지난 주말 한 골 2도움을 장렬시키는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한국 선수 2명이 모두 벤치에 앉게 된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은 셀틱 FC를 상대로 역시나 객관적인 전력상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팀인 만큼 경기 시작부터 완전히 볼 점유권을 가져가면서 지배적인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슈팅 숫자가 5대0 볼 점유율 역시 2배 이상 바이에른 뮌헨이 더 많은 수치를 가져갈 정도로 차이가 큰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경기 모멘텀 데이터만 살펴봐도 거의 모든 시간을 바이에른 뮌헨이 흐름을 가져갈 정도로 오늘 경기 내용 자체는 사실상 완전히 원사이드한 수준의 경기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그야말로 원사이드하게 셀틱을 지배하는 경기를 했음에도 공격에서는 이렇다 할 찬스들을 많이 만들지 못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고 수비에 있어서도 셀틱 FC의 위협적인 역습에 위기에 빠지는 등 공수 양면으로 정말 생각 이상의 고전을 했는데요. 특히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1분 만에 한때 바이에른 뮌헨 2구 선수였던 니콜라스 퀸 선수에게 완벽하게 홈으로 쥐면서 선제 실점을 허용했는데 다행히 이것이 옵사이드로 판정이 되면서 취소가 되긴 했지만 실점을 허용하는 과정 자체가 셀틱 공격수 한 명을 바이에른 뮌헨 수비진 전체가 막지 못하면서 뚫리는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굴욕에 가까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격에 있어서도 바이에른 뮌헨은 셀틱을 상대로 전반전 슈팅을 5개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유효 슈팅도 단 2개밖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찬스가 없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12분 마이클 올리세 선수가 상대 수비를 제쳐낸 뒤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슈마이켈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찬스가 무산됐고 전반전 31분에도 르로이 사네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해리 케인 선수가 골문 바로 앞에서 강력한 헤더로 연결을 했지만 슈마이켈 골키퍼의 선방에 또다시 막혔으며 43분에는 해리 케인 선수가 골문 바로 앞에서 헤더를 시도했지만 이것이 어처구니 없이 빗나가버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경기에서 셀틱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 흐름을 가져갔지만 이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정말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중후반부터는 불안했던 수비도 상당히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셀틱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을 했는데 특히 다요 우파메카노 선수는 셀틱의 역습을 수차례 직접 끊어내면서 셀틱의 턴오버를 발생시켰고 뒷공간 커버나 침투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에릭 다이어 선수 또한 상당히 안정감 있는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에서 잘 풀리지 않았지만 수비적으로 약점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고 마침내 전반전 45분 다요 우파메카노 선수의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받은 마이클 올리세 선수가 자신 있는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FC 바이에른 뮌헨은 셀틱을 상대로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를 했지만 어떻게든 리드를 잡은 채 후반전에 돌입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우파메카노 선수의 경우 김희재 선수와 함께 뛸 때 공격적인 패스나 빌드업은 김희재 선수가 상당 부분 관여를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 우파메카노 선수는 패싱에도 상당한 관여를 하면서 김희재 선수가 빠진 자리를 정말 제대로 메우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리드를 잡으면서 한층 더 여유가 생긴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전에도 셀틱을 상대로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마찬가지로 지배적인 경기를 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전 4분 전반전에 계속해서 찬스를 놓쳤던 해리 케인 선수가 코너킥을 다이렉트 발리로 때려 넣는
미친 득점으로 추가골을 뽑아냈고 FC 바이에른 뮌헨은 셀틱을 상대로 원정에서 2대0의 리드를 잡는 사실상 16강 진출이 유력해지는 스코어를 만들어내는데요. 셀틱으로서는 홈에서 2골이나 뒤쳐졌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공격수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결과 55분에 우파메카노 선수의 반칙으로 인한 PK를 엥겔스 선수가 만들어냈지만 이번에도 VAR 결과 PK가 취소되는 결정을 받으면서 셀틱으로서는 결정적인 찬스를 또다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후 셀틱은 마에다 다이진 선수가 후반전 중후반 시점이 됐음에도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이에른 뮌헨 수비진의 균열을 만들어냈는데 확실히 수비의 중추 핵심인 김민재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이 제대로 정렬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우파메카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좋은 폼을 보이긴 했지만 역시 김민재 선수의 공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불안한 수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셀틱 FC는 77분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양현준 선수를 투입을 시켰고 양현준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추가 시간 포함 15분 정도 출전 기회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양현준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경기에 투입되자마자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는데요. 경기 시간 79분 셀틱은 코너킥을 통해 찬스를 잡았는데 양현준 선수는 헤딩 경합 상황에서 발생한 세컨볼을 발로 갖다 대면서 박스 안으로 결정적인 패스를 보냈고 이것을 마에다 다이잔 선수가 헤더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셀틱 FC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1대2로 따라붙는 중요한 골을 만들었고 양현준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거함을 상대로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상당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양현준 선수는 81분에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하타테 선수에게 패스를 내주면서 또 한번 찬스의 메이킹을 해냈고 91분에도 알레스테오 존스턴 선수에게 필패스를 찔러주면서 유슈팅을 만들어내는 등 셀틱 FC는 사실상 양현준 선수의 후반전 활약과 함께 상당히 위협적인 팀으로 변모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을 압박해 왔는데요. 하지만 셀틱은 너무나도 뒤늦게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고 결국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2대1 승리로 마무리가 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16강 진출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따내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양현준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공수장면으로 준수한 세트를 쌓으면서 팀 경기력에 기여를 했고 평점 실점대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양현준 선수는 K리그 강원FC에 있을 때부터 남다른 발재간으로 에릭 다이어 선수를 녹이는 등 이미 유럽 선수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 바 있는 선수이지만 셀틱에서도 비록 처음부터 주전 선수는 아니었지만 항상 경기에 나올 때마다 기대를 충족시키는 활약을 펼치면서 자신의 후보 입지를 서서히 주전 입지로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양현준 선수는 사실상 최근 셀틱에서 핵심급 활약을 하고도 출전기에 있어서는 불만족스러운 시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양현준 선수의 지금의 폼이라면 충분히 셀틱에서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수준의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양현준 선수가 셀틱에서 좋은 활약을 통해 더 큰 무대로 진출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